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5천만 원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상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MB 때도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 이명박 씨는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가 코너에 몰리긴 했구나,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진우 기자는 작년 10월 12일 김용민 브리핑에 나와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MB가 챙겼다는 유력한 증언을 받아낸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실까요? 일베도 국정원에서 나왔고, 어버이연합의 어버이는 국정원이었고요. 엄마 부대의 엄마는 국정원이었어요. 어떤 직원이 만들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국정원 내에서 모르겠습니까? 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원세훈이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유가 특수활동비를 이명박한테 챙겨줬다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취재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원세훈의 핵심 측근이 특수활동비를 해외에 빼돌렸다, 캐나다 쪽으로 빼돌렸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원세훈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변란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런 식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미디약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지요. 우선 지난 목요일 김용민 파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UAE와의 이면 계약, MB는 몰랐을까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군사협력이란 단어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자력 발전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에 앞서서 두 나라 군사교류 수준을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수주와 군사협력은 무관하다는 것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 김황식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 수주하고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 한다면은 그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당시 야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반응. 유엔 평화유지군을 제외한 그 어떤 형태의 그 어떤 목적의 우리 국군의 파병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원전 수주나 4대강 사업 같은 정권의 치적을 위한 특정 사업에 군이 동원되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면 합의를 시인하면서 불거진 논란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시빗거리였던 것. 정부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외부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동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개입을 고민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군 출신 김옥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태영 장관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끌어내며 애써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데, 파병 지역이 테러나 전투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까? 전혀 제가 보기엔 그쪽 지역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예, 갈등이 없기 때문에 테러나 전투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그렇죠. UAE의 원전에다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면 합의를 알고 있었을까? 김태영 당시 장관은 최근 내가 다 했다, MB는 몰랐다고 주장. JTBC 인터뷰.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모르시죠?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TBS 라디오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다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는 2010년 11월 12일 뉴스에서도 나왔던 바. 이명박 대통령도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보라 하는 말씀. 지난 8월에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로부터 직접 파병 요청을 받은 김 장관은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는 판단을 내렸고 이 대통령도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보고만은 못 받았다고? 국무회의 의결 사항인데도? 지금 MB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근데 이게 말입니다. 다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적자금 4천억을 손해보면서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로 바꿉니다. 현대자동차 잘 아시지요? 다스가 이 회사에다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로 바꾼 이후 다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네, 이 사연을 들춰낸 사람이 바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포괄적 대통령의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만약에 대통령의 또는 뭐 제3자 뇌물 또는 그러면 현대건설은 이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의 이제 자회사 계인데 거기 현대 원전건설 면허나 이런 것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UAE 원전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이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자금 원천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뭐 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문을 엽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친이계 의원들 몇몇이 나서고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느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전부 다 친이계 쪽이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님분들도 있고.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보이네요. 다 보이죠. 그러면 정책금융공사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도 중요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렇죠. 정책금융공사의 입장이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상합니까? 처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현대그룹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적을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때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현대그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그 8.3%의 현대 상선 지분을 현대차가 가져가더라도 이 경영권 행사에는 손을 떼겠다라는 그 중간 중재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임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MB의 조력자 정호영 전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 남김없이 수사했다라고 했는데 12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다 해놓고. 그러더니 그건 다스 여직원의 개인적 횡령일 뿐이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수사 발표 대상도 아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글쎄요, 그 여직원은 역대급 슈킹 사건의 주범이었는데 지금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횡령일 수 없는 방증이지요. 또 정호영 특검은 자기가 120억 횡령건을 특검 기간 만료 후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말하는데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 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정호영 특검의 해명이 거짓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정호영 씨, 당시 특검이 다스 봐주기 수사한 거 증언자만 한다습니다. 계속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할 겁니까? 어제 김용민 파일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맡게 된 정호영 변호사는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론은
정호영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조사는 미리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알려주고 저녁까지 함께 먹으며 진행됐다고 합니다. 조사 중에 꼬리곰탕을 시켜 저녁 식사를 해 조사 시간은 특검팀이 밝힌 3시간보다도 더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특검은 잘한 수사라고 자평. 우리가 의도했던 충분한 조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자평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김경준 변호인은 박찬종 변호사, 하기 싫은 수사를 했다는 특검팀의 발언을 폭로. 수시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나약한 태도를 보였고 이명박 당선자의 삼청각의 그 형식적 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호영 특검의 이 말도 의심할 수밖에. 수사에 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고 후에 왜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수사팀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호영 특검이 120억 비자금이 이명박 당선자와 관계없다고 잠정 결론 낸 시점은 2월 초순입니다. 공교롭게도 특검이 비자금을 더 추적하지 않는 시점에 이 돈이 다시 다스로 입금됩니다. 최근 경리팀에서 일했던 전현직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출석해 다스의 회계 시스템상 120억 원대 횡령이 말단 직원인 조모 씨의 개인 범행으론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스의 전경리 팀장. 정호영 특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신분인 만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 그 당시 대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몰라요. 저는 다수 이명박이란 게 증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다수 직원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수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호영 특검을 가능하게 했던 국회 입법 당시 온몸을 던졌던,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갔던 정봉주 전 의원.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역할이 뭔지, 얘 자식 때니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